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5월 15일 금요일 컨텐츠입니다. 제가 결방을 2번 연속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컨텐츠도 당시 컨디션이 너무 다운돼서 찍지를 못했고, 화요일은 라이브를 제가 처음으로 결방을 했는데, 이게 말을 하면 기침이 동시에 같이 나와서 제가 그 방송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방송을 진행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와중에 시장이 오늘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중간에 한 가지 제가 봤던 관점의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걸 전달하지 못한 부분 까지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에 대한 의견부터 좀 드리자면, 지금의 시장이, 오랜만에 하면서 또 제가 수위 조절을 해야 되네요. 지금의 시장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도체와, 반도체가 아니자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그림으로 우리가 옛날 그 수학 시간에 배웠던 집합 기준으로 이걸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전체가 시장이죠. 시장인데 지금 반도체가 이만합니다. 반입니다. 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엔드 SK스퀘어가 지금 52% 정도가 됩니다. 예, 삼전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이 지수, 이 시장을 표시하는 건 일단 지수로 수치화되는 것이고 그 안에 수많은 산업들이 있죠. 그 중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전력, 그죠?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방산, 조선 또 포함되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수많은 업종들, 종목들까지도 나머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범주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자동차.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 그동안의 뷰에 대한 변경과 함께 좀 사과의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지수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투자를 하다 보면은 시장 하게 되니까 특히나 지금처럼 역대급 지수 상승권역에서는 우리가 지수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지수가 지금 시장의 주인공이 아니라 얘네들이 주인공입니다. 얘네들이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의 배역이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머지 조연들의 설 자리가 좀 없어져 버린 정도의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결국은 하나의 AI 세상으로 가는 반도체는 도구이자 로봇은 최종 결과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내러티브까지 같이 붙으면서 반도체는 내러티브만 있는 게 아니죠. 반도체는 숫자가 있죠. 반도체는 막강한 숫자가 있고 이 막강한 숫자로 인한 주도주 구성 안에서 워낙 월등한 내러티브가 지금 자동차 로봇 쪽으로 들어가 버렸죠. 로봇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이게 여기에 이제 LG전자 같은 것들도 한 기퉁이 같이 포함됐고, 그죠? LG 라인들도.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배역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전체 시장의 스토리 안에서 이런 여러 그 기타, 다시 말해서 전력도 일부 AI를 묶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이 그동안은 이렇게 있다가 지금 옆으로 약간 떨어져 나갔는데 전력도 이렇게 딱 붙겠죠. 예, 전력도 다시 붙을 거고, 그죠? 에너지 전력도 결국 여기 붙을 수밖에 없겠죠.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쪽은 뭐 AI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뭐 조선 엔진이 이건 뭐 그냥 잠깐의 그냥 나온 이야기 정도인 뿐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인식을 일단 먼저 하고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지수의 과열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 지수의 상승과 함께 올라온 전반적인 이 붐업된 분위기 자체는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 조정과 함께. 그런데 과연 이 AI라는 이 시대적인 성장 환경이 과연 가라앉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금은 무엇보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주도주 논리를 강조를 드리고,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포트폴리오 구성과 매매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구성으로 봤을 때는 이 AI 세상이 과연 한순간에 약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할 수는 없는 구조죠. 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지수 과열 맞아요. 예,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지수 과열이 맞고, 시장 지수를 이렇게 로그로 보더라도 지금 상단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나, 둘, 셋, 네 번째면 이게 오슈팅이거든요. 이런 거는 충분히 칠 수 있고 한데, 이거는 이제 과거의 어떤 기술적인 사례와 학습을 통한 우리가 뭐 예측 정도인데, 근데 이 AI 세상이라는 이 새로운 혁명적 구조가 규모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이 AI 세상의 규모가 미지의 수준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미지의 수준이다, 이거.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분기당 100조의 이익이 난다고? 근데 이게 지금도 이 전망이 낮아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에이전틱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추론을 위해서는 그냥 무한 저장입니다, 거의. 예. 무한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이제 이 반도체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것들이 계속 돌아가겠죠. 그 기판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돈이 막 몰리고 시가총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스퀘어 쪽으로 막 이동해서 불꽃이 넘어가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주사 쪽으로 넘어가고. 거기에다가 결국은 로봇 아니냐. 최종적인 서비스는 로봇이 아니겠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LLM 서비스가 좀 약하니까. 그러니까 막 로봇으로 수급이 팍 튀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과연 지금의 시장 조정의 단초보다 과연 큰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천 근저권부터 저는 단기 분할 매도를 권해드려 왔고,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현금을 쥐고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카데미에서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매수 타겟은 우리 어제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특히 반도체를 필두로 하는 이런 매수에 대한 계획과 시점을 잡는 데 있어서 제가 중요시 여기고 있는 부분, 내지는 제 생각은 뭐냐면 지금 조정을 경계할 만한 요인들을 몇 가지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외국인 선물 돌았네 막판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인데,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 밸런스 조정을 위해서 뭐 주식을 판다, 뭐 타당합니다. 근데 선물은 얘기가 다르죠. 외국인들이 7,000포인트 이상에서 선물을 오늘 지금 아까까지는 한 1조, 10조 원 정도까지 누적을 매도를 포지션을 취했는데 오늘 아까 1조에서 지금 플러스 1조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여기서 이렇게 구축을 하는 걸 봐서는 외국인들이 볼 때 시장 지수,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움직이려면 삼성전자가 약간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를 파는데도 지금 지수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 장악력이 좀 떨어졌죠. 개인들한테 밀려서. 그러면 외국인들은 뭘 보고 파는 걸까? 저는 약간 이 부분도 이제 금리라고 보고 있어요. 금리. 그러니까 지금 미국 10전물 채권 금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올라가주면 이게 좀 위험한 레벨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지금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도 테크 기업, 반도체 IT 위주의 시세이기 때문에 이런 그 금리, 고금리 구조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시장에 약간 쿨다운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정의 논리 정도고 그 이상의 지금 뭐 나쁜 내용은 사실 오픈된 게 없기 때문에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는 우스운 거고.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외국인들의 이건 수급이죠. 외국인의 매도세 이거 뭐 선물 포함하여 그리고 금리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와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과 AI의 어떤 거의 뭐 무제한적 수준의 투자 이게 반도체로 지금 가장 메모리 반도체로 가장 집중되고 있는 이 상황이 이 두 가지 사안을 가중을 따졌을 때 어느 쪽이 큰가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큰 거죠. 이게 훨씬 더 거대 담론이 되는 것이죠. 세기적인 변화가 되는 것이고, 뭐 금리, 단기 금리, 시장 금리의 변동성 이런 것들은 그리고 외국인 선물 포지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외국인이 뭐 7천 이상에서 매도 쳤다가 좀 내려왔을 때 다시 또 환매입하면 이거는 뭐 이 우려는 또 해소되는 거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멋이 들어와서 약간 비둘기적인 포지션을 좀 취해주면 이것도 우려는 완화되는 거지만 이 필요해서 해야 되는 거의 군비 경제에 가까운 이 AI 투자에 있어서 반도체가 없으면은 지금 뭐 특히 에이전틱 AI는 아예 구동을 못하는 구조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더 크냐를 놓고 보면 후자가 더 크죠. 그러면 지금 지수 이코르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그죠? 거의 지수 이코르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차트를 따로 띄우진 않을게요. 제가 그럼 또 자꾸 가격을 여기 찍게 되니까 그러면 삼전 하이닉스가 저가 매수세가 당연히 많죠. 이거 지금 뭐 다들 살려고 눈 벌게서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궁극의 MSCI 선진지수 편입과 그로 인한 외국인들의 세팅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겠죠. 이 저가 매수세가 과연 약해지겠느냐는 겁니다. 반도체에 대한 조정시 매수세가 과연 둔화될 것이냐. 시장보다 약해지기는 좀처럼 쉽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의 이런 경계감을 뛰어넘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 또 거기가 지수 저점입니다. 또 지수 저점은 또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연 애들은 또 약간 뒤로 또 속도가 좀 지연되는 거고. 그럼 이쪽 중심의 시장이 계속된다? 그럼 지금은 시장을 보는 관점 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점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제 생각은
지수의 조정 라인을 잡지 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조정 라인을 잡아놓고 어쨌든가 매수를 하자는 쪽입니다. 그리고 팔아놓은 것도 다시 사시고, 없는 분들도 지금 뭔가를 사고자 한다라면은 아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다라는 거고, 우선적으로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제가 아까 그 주연 조연 얘기했잖아요. 주연 조연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냐면 조연, 지금 시장의 조연이 예를 들어서 에너지, 뭐 전력 에너지 배전만, 그리고 에너지까지 다 포함해서 얘네들이 특히나 조금 AI하고 링크가 돼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조선도 지금 업황과 뭐 수주 잔고 다 너무 좋죠. 방산도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먼저 로드쇼 해버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래, 에너지 좋아, 전력도 좋아, 조선도 좋아, 방산도 좋아, 오케이. 근데 뭐랄까, 주연이, 이건 너무 넘사야, 이 차은우야. 이 차은우야. 이게 지금,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에, 빛나는 주연이 자리가 비었다면 당연히 여기부터 써야죠. 조연도 괜찮지만 지금은 클로즈업 장세이기 때문에 이쪽까지 스팟라이트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에 이 시간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우리가 여러분 미국 시장을 오래 봤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은 7개의 종목이 지금 2년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지금 우리 시장에 한 서너 개 종목들이 그런 양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현재 현상이, 다른 거라면 모르겠지만 밸류에이션으로도 아직도 한참을 더 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번에 좀 많이 올랐는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전쟁 구간에서 하이닉스를 80만 원에 제가 다른 주식 팔아가지고 더 샀다고까지 말씀드렸었죠. 그때 제가 하이닉스를 우리 생방 회원님들께 뭐라고까지 말씀드렸냐면, 하이닉스가 퍼가 4배가 안 된다. 포워드 PER이 4배가 말이 되냐 이게.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좋은데 무조건 사야, 다른 거 팔아서 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는 올라왔죠. 많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PE가 4배였고, 지금 현재 내 27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포워드 PE로 보면 5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5배. 그러니까 이게 분기 수지 실적이 그동안 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5배, 6배 정도까지 온 거죠. 4배에서 5배, 6배 왔으니까 주가가 이만큼 온 건데, 근데 이게 이익이 그동안 또 완전 퀀텀 점프를 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이 대여섯 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밸류가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들이 다른 데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조연들도 찬란하지만 주연이 너무 눈이 부시니까 조연들이 묻히는 거예요. 이 조연들도 당연히 역할들이 있을 테니까 이건 시간이 걸리겠죠. 이건 시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결국은 속도와 탄력과 주도력은 계속해서 이 반도체로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반도체가 너무 과했기 때문에 저는 로봇으로 순환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수급이 이쪽으로 좀 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현재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반도체를 통한 이익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겨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조금 다르죠. 자동차는 그냥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죠? 자동차도 밸류가 높지 않지만 이 밸류는 차 밸류죠. 그죠? 차로 인한 현금 흐름이지.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를 차로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그냥 로봇으로의
이 거대 AI 담론에서 결국은 궁극적인 최종 서비스는 피지컬 AI 로봇으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LLM 모델 같은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피지컬 AI 쪽으로의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면모가 나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탑티어급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기반으로 해서 현대차를, 우리 시장의 자동차 섹터를 로봇 섹터로 보고 시장에 돈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두 축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 이 차라는 이 내러티브가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이 조연급에 있는 조선 방산, 원전 전력 등의 종목들까지도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이쪽으로 수급이 붙어버린 거죠. 그만큼 지금 AI에 대한 미래 가치와 이에 대한 내러티브에 대한 유동성의 이 임팩트가 강하다는 거죠. 이 상황을 보고자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시황입니다. 이게 제가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을 논하는 것도 이거보다는 작은 논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조정, 뭔가 아주 길고 깊은 조정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지금은 좀 아직은 오히려 업사이드 리스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수 제가 6,800대부터 약간 분할 매도 의견을 드렸거든요. 저도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해서 현금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반도체 위주로 단기 매수를 또 합시다. 단기 매수를 중기 매수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이 더 딥 합시다. 계속 그냥 내리면 삽시다. 이게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막 민첩하고 뭔가 논리적이고 이 생각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나름 뭐 주식시장에서 뭐 연역도 길고 다리 좀 떠는데, 지금 시장을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는 주식에 대한 어떤 그 수급적인 부분 혹은 기술적인 부분 혹은 밸류에이션은 아니에요. 밸류에이션은 지금 맞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은 내가 보지 못한 시장이에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이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서의 이 엄청난 이 자산시장에서의 머니무브 현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강력하고, 이게 마치 정치적인 행위를 보는 것과 같은 이 똘똘 뭉친 개인 집단의 집단적인 지성과 힘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강한 것 같습니다. 이 AI에 대한 확증적 편향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의 시장에서는. 왜냐? 그게 대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곁다리로 비켜 있는 스토리를 확증적인 이런 인식을 가지고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거는 오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반도체와 AI 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 그리고 그에 대한 베팅은 사실은 메이저 주도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공교롭게도 뭐랄까 초보 투자자 내지는 시장에 신규 진입을 하고 있는 이 묻지마 성격에 가까운 이 개인 투자자들의 1, 2, 3 픽이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라는 점에서는 제가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긴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아직 너무 쌉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클리컬이다, 뭐 혹은 성장 섹터다,
그에 따라 밸류에이션 계산 방법이 달라지니까. 근데 분명히 나중에 이제 이 대막대한 투자 사이클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제 경기에 따라서 투자 사이클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본 지출에 대한 위험 부담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 대한 리스크와 그에 대한 성장률 둔화 우려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거는 사이클이 아니라 시대적인 성장 환경이기 때문에 성장 밸류에이션을 주는 게 맞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도 밸류에이션이 시클리컬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반도체 메모리는 지금 거대 3사가 생산하지 않으면은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급자 우선의 시장, 가격 결정력도 공급자가 가지고 있고, 그 공급자가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할증 상황은 유지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할인돼 있으니까 이게 저도 지금 어이가 없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밸류에이션을 얼핏 계산해 보면 두 배가 나옵니다. 기대 수익률이 따블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지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다른 주식을 지금은 뭔가 자본을 투입을 해서 다른 주식을 사고 뭐 이런 행위 자체가 조금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을 오래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저 또한 시장의 군중의 일원으로서의 군중 심리에 같이 편승대에서 약간 오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제 스스로 많이 해보는데, 아니에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피고 시장을 저는 늘 여러분들께 그동안 토마토 방송에서부터 뭐 십수년 이상을 저를 봐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시장보다 잘난 논리는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봤지만 시장이 다르게 움직이고, 시장의 메이저 자금, 시장을 움직이는 그 핵심 자금이 내 의견과 다르게 간다면은 제가 봤던 논리보다 더 앞서가는 어떤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인식 개선을 하고 거기에 편승해야지 이 시장과 함께 수익이 나고 초과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제가 올해도 지금 반도체를, 그래도 하이닉스를 주력 포트로 배팅을 했기 때문에 이만한 성과가 났지,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포트에서도 일부 종목은 지금 전혀 시세가 없어요. 저는 이제 분산을 하고 그래도 비중을 주력으로 뒀으니까 망정이지.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오늘 마치 첫 조정이라고 보이고, 그동안 조정론을 저 같은 경우는 기술적 조정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봤던 입장에서, 자 이제 드디어 조정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가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 이거 지금은 섣불리 뭐 어떤 시장을 예상하고 뭐 금리를 예상하면서 이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계속 따라가 봐야 되고, 그건 알 수가 없고,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포지션을 접었다면 적극적으로 빨리 재편입을 준비해야 되는 게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지수가 뭐 7,000을 올 거다, 7,100을 올 거다, 이런 의미가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금리가 높아요. 이게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슬리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미국의 시장 금리가 높은 게 중요하냐, 우리나라 반도체를 지금 못 사서 안달인 빅테크들의 현 상황과 그로 인해서 막대하게 벌어들이고 있는 부르면 값인 반도체를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매력적인 이 상황이 먼저 우선이냐를 따지면 후자가 먼저죠. 후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학자이거나 혹은 뭐 매크로 데이터에 대한 배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의 현재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메인 아젠다는 반도체이고, 이 반도체주로의 쏠림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돈이 쿠션을 맞고 튕긴 게 전력이나 조선이 아니라 로봇이었다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인즉슨, 아 지금의 시장은 AI가 아닌 쪽으로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이 상황을 AI가 아닌 쪽으로는
성장 산업, 그리고 충분한 눌림목, 이런 것들이 추후에 시간을 두고 보상받겠죠. 시간을 두고 보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다 팔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하는 조연들, 근데 주인공은 얘라는 거죠.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그러니까 메인 섹터는, 포지션은 여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지수가 별 내용도 없이 6%, 500포인트 두드려 맞은 이날 금요일 컨텐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조정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다시 편입하자. 반도체를 주력 포트로 다시 편입하자. 이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과 함께, 로봇에 대한 제 생각은 이미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틀렸다라는 생각을 사실 지난주 초니까, 그죠? 한 일주일 전에 했는데, 자동차가 현재 현금으로 안 나옵니다. 현재 현금으로 안 나오는데, 로봇으로 현재 현금으로 안 나오고, 로봇이 당장에 현금으로 나오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좀 과열 현상이긴 한데, 미래에 대한 확정적 규모라는 측면에서 이 로봇, 특히 K 로봇의 배팅이 이미 강력하게 들어왔고, 이 배팅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감하고 있고 같이 배팅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워낙에나 배터리, 자동차, 그죠? 철강, 이런 등등의, 그리고 전자 부품, 반도체까지, 로봇의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차가 중국 기업 테슬라를 제외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장 강력한 피지컬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그걸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중국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번에 보셨다시피 이 강력한 패권 전쟁에서 이 사회주의 진영과 민주 진영과의 벽은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라는 게 앞으로 인간의 어떤 노동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로봇으로 해당 국가의 제조업망이 구성이 된다는 것이 너무 위험할 수 있겠죠.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지금 에너지를 이렇게 무기화하고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포지션도 상당히, 이건 이제 K 컬처를 필두로 해서 좋아진 한국의 이미지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포지션 대단히 좋다는 거예요. 이 K 로봇의 이런 어떤 잠재력이 주식시장에서, 이 돈을 언제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1, 2년 안에 될 리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소위 멀티플이죠. 이 멀티플을 바이오처럼, 하나의 바이오처럼 인정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은 AI의 핵심 산업으로 편입을 해서 타겟팅이 돼야 됩니다. 매매 대상이. 어떻게 보면은 로봇 관련한 포지션도 포트폴리오에 부분적으로 구성이 일단 필요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제가 전에 현대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는 현대차 60만 원대를 저항으로 보고 있고, 아직은 로봇의 현금 흐름과 이 로봇을 통한 실질적인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차가 있으므로 40만 원대까지의 조정과 상당한 시간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에서, 물론 이번 전쟁에 45만 원을 찍었지만 업사이드를 더 열고 닫아놨던 60이 이제는 오히려 지지권역이 될 수 있고, 20에서 30이 그 1차적인 로봇으로의 밸류에이션 갭을 해소한 거라면 이제부터는 할증권역에서의 움직임, 다시 말해서 이 로봇이라는 확정적인 미래 AI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삶을 바꾸는 이 궤적 속에 있는 하나의 굵직한 종목으로서의 현대차 그룹의 움직임, 그와 파생된 수많은 국내 로보티즈 관련한 R&D 기업들, 또한 과거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조방원전처럼 아주 거대 담론에 속하는 섹터로서 놓고 포지션을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이미 일주일 전에 했고, 저희도 포지션을 약간 구축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일신상의 이유로 방송을 몇 번 건너뛰다 보니까 약간 살짝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그림상은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 한번 잘 참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의견들로 뭐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현대차를 저 때문에 혹시 안 산 분들이나 좀 망설였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죄송한 말씀과 함께 좋은 주식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은 아직 현금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서 조정을 줄 때 이미 시장의 메이저 유동성이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후 조정을 이용한 뭐 포지션 정도로 아마 구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혼탁한 시장 저의 생각을 한번 여러모로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주 투자 판단에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수강 회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설명한 대로 얘기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궤적이니까 뭐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공 투자하시고 좀 더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오히려 반도체를 편입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삼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입니다.